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기존 주택 판매 지표 호조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투자 심리는 살아났지만 장바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증시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은 했지만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증가하면서 나스닥은 한때 1%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2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2% 증가한 426만 건으로 기록돼 시장 예상치 395만 건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전월 수치 409만 건도 상회해 이는 시장의 침체 우려가 가장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던 증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하며 노동시장의 견조한 회복세를 시사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22만 3천 건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22만 4천 건을 소폭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며 236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장중 230달러까지 떨어지며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은 사이버 트럭의 외장 패널 문제로 46,096대가 리콜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최근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반대 진영의 반발을 사며 한 달간 30% 이상 급락했고 이에 투자하는 파이퍼 샌들러는 이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확인은 했지만 기존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45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테슬라는 위기를 지나고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머스크라 머스크가 이 위기를 끝내려면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제는 저가 전기차와 완전자율 주행차 출시 일정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여전히 장기 성장을 유효하기에 다가오는 6월 텍사스에서 선보일 FSD 서비스는 테슬라의 신사업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승부, 즉 지금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기업으로 승인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는 아직 해외 시장에서 2단계 자율주행 출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며 118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 120달러까지 올라오며 이틀간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젠스당은 이날 미국 내 반도체 조달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고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들을 조달할 계획이라 이 중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생산은 미국에서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에 젠스당은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밝혀 이제는 칩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지난날의 일이고 앞으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AI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이번 GTC 2025 행사에서 AI 칩이 루빈과 파이먼 로드맵을 공개해 그동안 그 어떤 기업도 2년 그리고 4년 후의 제품을 먼저 알리진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이러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빅테크가 주도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 전쟁에도 엔비디아는 뛰어들었고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해 기술 제공을 목표로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 밝혔는데요. 이에 젠스당은 GTC 2025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밝혀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에 들어간다고 말해 이러한 행보로 엔비디아는 신약 개발부터 재료 개발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기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양자 컴퓨팅 대장 아이온큐 주가는 9% 이상 하락해 단번에 21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날 아이온큐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에 본격 진출하면서 다시 퀀텀 시장에 대한 교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아이온큐는 지난 1월 54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폭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달 2월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단번에 주가는 16% 이상 떨어졌기에 지금 아이온큐를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증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4%가 나와 당분간 큰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이러한 가운데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못하는 아이온큐의 경우 주가는 더욱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다가 다가오는 5월 1분기 실적 역시 여전히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꼭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며 17,690선까지 내려와 전날 파월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다 밝혀 상승세를 탔지만 여전히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4월이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열릴 5월 FOMC 분위기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예정이라 나스닥은 이날도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4주 연속 하락세를 겪고 있고, 이에 사실 어제 파월의 발언 역시 이미 예상은 했었고, 이날도 장마파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에 이는 시장에 크게 좋은 신호는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버크셔 해서의 주가 역시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해 528달러까지 올라와, 이러한 상황의 공통점은 지금 투자자들은 꽤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버크셔 해서의 주가는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 유독 빛을 발하며, 버크셔는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매수 타임을 줬고, 그리고 이러한 행보 기간 때만 꾸준히 모아 가셨더라도 실제로 지수 추종 ETF보다 좋은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신고가를 보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매달 모아 가셨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밀의학 솔루션을 제공하는 템버스 AI는 소폭 올라 48달러로 마감했지만 지난 2월 최고점인 91달러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며, 여기에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2월에 발표한 4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야하며 주가는 단번에 15%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예정된 관세 정책 실행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어 이렇게 성장성만 있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가상화폐 산업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 견인과 미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4,000달러에 머물고 있고, 트럼프는 이날 가상화폐 컨퍼런스 화상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머물 것이라 개인과 정부의 큰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밝혔는데요. 이에 지난해 대선 운동 당시부터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공략해온 트럼프는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서명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밝혔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88,000달러라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7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운송회사인 페덱스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현재 장외에서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메모리 솔루션 회사인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밝힌 이후 현재 장외에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최근 87달러까지 떨어지며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10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주가는 단번에 16% 이상 떨어지며 83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주가는 지난해 6월 157달러를 찍은 이후 반토막이 났지만 지금은 서서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써 마이크론의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높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스포츠 의류 기업인 나이키는 주당 54센트의 순이익과 11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밝힌 이후 현재 장외에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위성 이미지 회사인 플래넷랩스는 4분기 6,2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한 이후 현재 장외에서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철강 제조업체인 US 스틸은 약한 1분기 지침을 밝힌 후 현재 주가는 2% 이상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